호주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 한계치를 넘어 종말로 치닫는 21세기 기후재난 시나리오 2050년 거주불능 지구입니다. 데이비드 월러스 웰즐 지음, 김재경 옮김, 추수밭 출판사입니다. 2016년 호주 그레이트 베이어 리프 대량 백화 산호초의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고, 파리의 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 온도 2도 상승을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2017년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14% 증가했으며 남아시아에서 발생한 홍수로 1200명이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땅 2000제곱마일이 소실되고 푸에르토리코에 대형 허리케인 마리아가 상륙했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 파리 기후 협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2018년 캐나다 퀘벡에서 폭염으로 54명이 사망하고 태평양에서 발생한 허리케인으로 하와이의 이스트 아일랜드가 소멸됐으며 스웨덴에서 북극권에 속하는 산림지역이 전소하고 대홍수가 인도의 케랄라를 덮쳐 수백 명이 사망했고, 아마존 열대우림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운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2020년은 북극의 영구 동토, 영도 이하의 땅이 해동되기 시작했고, 아프리카에 2억 5천만 명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했으며 무스, 멸종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2030년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26조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것이고, 브라질에서 산림개발 정책으로 이산화탄소가 14.12기가톤이 배출되고 전 세계 물 수요량이 공급량을 40% 격차로 추월하고 전 세계 산호초 90%가 백화 위기에 직면했고 36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분쟁으로 39만 3천 명 이상이 사망한 예정입니다. 2045년은 해수면 상승으로 미국에서만 약 31만 채의 집이 침수되고 마이애미 비치 부동산의 14%가 침수될 예정입니다. 2050년은 기후 난민의 수가 최대 10억 명 돌파하고 여름철 최고 기온이 평균 35도 이상인 도시가 970개까지 증가하고 폭염으로 전 세계에 25만 5천 명이 사망하고 개발도상국의 1억 5천만 명이 단백질 결핍 증상을 호소하고 전 세계적으로 50억 명 이상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커피 재배 농장의 최대 90%는 소멸한다고 합니다. 2070년도는 태풍을 맞은 아시아 거대 도시의 자산 피해 규모가 35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2080년은 태평양 연안의 최저기온이 2000년 당시 최고기온보다 상승하고 전 세계 식량 생산을 책임지는 지역이 영구적으로 가뭄에 직면합니다. 2090년은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등급이 매겨진 공기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20억 명에 육박합니다. 2099년은 미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살인이 2만 2천 건, 강간 18만 건, 폭행 350만 건, 절도행위 376만 건 증가할 예정입니다. 2100년에는 전 세계 기온이 섭씨 4도 이상 증가하고 전 세계 인구 절반은 살인적인 폭염에 노출되고 매년 세계적인 인구의 약 5%가 침수돼서 사망하고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부동산 침수되고 기후재난의 피해 규모가 한 해 기준으로 100달러 육박하고 만조형 홍수가 미국 동부 해안을 이틀에 한 번꼴로 강타하며 북극의 영구 동토층의 81%는 감소하고 1000억 톤의 탄소 배출이 됩니다. 미국에서만 해수면이 80m 이상 상승하고 1인당 GDP는 50% 이상 감소합니다. 목차를 보시면 1부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2부는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에
3부는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4부는 인류 원리,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입니다. 이 중에서 1부, 2부만 먼저 하겠습니다. 1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미 이산화탄소 한계치를 넘어선 지구. 오늘날 우리가 겪은 위기를 제외하면 여태까지 지구는 총 5차례 대멸종 사태를 겪었습니다. 매번 화석 기록을 싹 쓸어버릴 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진화적으로 리셋 버튼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통수는 마치 허파에서 혈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일정 간격으로 확장되고 붕괴되고를 반복했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에는 86% 종이 소멸했고, 그로부터 7천만 년 뒤에는 50%가 소멸했습니다. 1억 2,500만 년 뒤에는 96%가 소멸했고, 5천만 년 뒤에는 80%가 소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억 3,500만 년 뒤에는 다시 75%가 소멸했습니다. 공룡 멸종을 제외하면 사실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가장 악명 높은 케이스는 2억 5천만 년 전에 발생한 대멸종입니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를 5도 증가시켰고 또 다른 온실가스 메탄이 방출되면서 가속화돼서 결국 일부 종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죽음에 이르고 나서야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류는 그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배 빠른 속도로 추정합니다. 지구가 기후재난 사태 직전까지 다다르는데 한 세대가 걸렸다면 재난을 헤쳐나갈 책임 역시 다음 한 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인데요. 자연재해가 아닌 대량 학살의 위기입니다. 도시가 침수되고 감당하기 힘든 가뭄과 열기가 이어지고 허리케인과 폭풍우가 매일같이 대륙을 강타하는 등 우리가 자연재해라고 부르던 현상이 머지않아 그저 나쁜 날씨 정도로 일상화되리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셜 제도의 외무부 장관은 동일한 수준의 지구 온난화를 대량 학살이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인간보다 한참을 앞서가는 기후변화의 실체. 2100년까지의 기온 상승치는 지옥과 같은 100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삭감해도 4, 5도는 기온이 상승하고 이런 시나리오는 지구 전체의 거주 가능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찜통 지구가 도래할 예정인데요. 기온 2도가 증가하면 빙상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4, 5명 이상이 물 부족을 겪고 적도 지방의 주요 도시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북위 지역조차 여름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인도는 극심한 폭염으로 32배 더 자주 발생하고 매 폭염이 지금보다 5배 더 지속되고 93배 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지만 실제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온이 3도 증가하면 남부 유럽은 영구적인 가뭄이 되고 중앙아시아는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19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고 카리브해 지역은 21개월 더 오래 지속되는 건기를 겪습니다. 북부 아프리카는 건기가 60개월, 5년 더 증가하는데요. 매년 들불과 산불로 불타는 지역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2배, 미국은 6배 이상 늘어납니다. 기온이 4도 상승하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만 댕기열 발발 상태가 되어 800만 건 이상이 증가되고 식량 위기는 매년 전 세계에 닥치고 폭염 관련 사망자 수는 9% 증가하고 하천 범람 피해로 방글라데시가 30배, 인도 20배, 영국 60배가 증가되고 관련 분쟁이 전쟁 역시 2배가 늘 수 있습니다. 최악은 기온 상한선이 8도로 추정됩니다. 기온이 만약에 8도로 상승하게 되면 적도 지방과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은 해당 지역을 벗어나기도 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도가 더 뜨거워지는 세상에서 직접적인 열기가 미치는 피해는 극히 일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수면이 최종적으로 60m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 3분의 1을 덮어버리고 지구상에 우리가 섭취하는 종류의 식품을 산출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없어집니다. 굽이치는 화염 폭풍이 숲을 휘젓고 다니며 점점 강력한 허리케인이 해안을 강타합니다. 열대성 질병이 빈틈없이 곳곳을 채우고 북상에서 북극까지 흡수합니다. 사도 상승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열기가 너무 강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의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달할 것입니다. 그때도 인생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오늘날 우리로서는 참을 수 없는 전례 없는 가뭄과 폭염이 일상처럼 견뎌야 할 것입니다. 8도 상승까지는 안 가야 하는데 탄소 배출량을 의식하고 현재 노선을 고수하더라도 5도 상승까지는 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도만 상승해도 영구적으로 식량 결핍 상태가 되고 알프스 산맥은 아틀라스 산맥처럼 삭막해질 것입니다. 온난화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혹은 온난화의 영향력으로부터 유린당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구상에서 인류의 생명력이 메말라가는 장면을 가까이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워서 이 지구온난화의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똑똑히 이해하고 후손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 분명하게 파악할 것입니다. 사실 애써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당장 지구 온난화의 영향력을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전쟁 기계. 오늘날 우리가 곳곳에서 목격하는 재난은 미래의 지구 온난화가 초래할 재난에 비하면 최상의 시나리오나 다름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처형대 위에 한 발 내디뎠을 뿐입니다. 인간 활동에 의해서 변화된 기후가 얼마나 엉망이든지 혹은 얼마나 파괴적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생활한다는 건 안정된 생태계에서 불안정한 생태계로 한 걸음만이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1도, 1.5도, 2도, 3도 그 이상 뜨거워지면서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자라나고 쌓여갈 것입니다. 거대하고 압도적이면서 어디에서나 있는 위협, 산불로 인한 산사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태양광이 덜 반사되고 지표면에 흡수돼서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러면 바다는 대기 중에 탄소를 덜 흡수하게 되고 역시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북극은 현재 대기 중에 탄소량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1조 8천억 톤의 탄소를 함유하는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합니다. 방출된 탄소는 메탄으로 기화할 수 있고 이는 100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이산화탄소보다 34배, 20년 기준으로 하면 86배나 더 강력한 온실가스층으로 작용합니다. 기후 대먹임이라 부르는 생태 시스템. 뜨거워진 지구는 식물도 산림 고사 상태, 밀림과 광활한 수풀이 쇠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로 인해 탄소를 흡수하는 산소를 생성하는 지구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기온은 더욱 증가하고 산림은 고사 현상이 더욱 심화돼서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산불은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나무가 줄어들고 나무가 없어지니까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다시 산불이 이어지고 대기 중에 수증기는 더 많아져서 온실가스 역할을 하고 다시 기온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식물성인 플라크톤이 번식하기 힘든 환경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고민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물 부족, 흉작은 기후 난민 발생과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염수가 농경지로 범람해 해당 지역을 더 이상 충분히 소출해내지 못하는 염분 덩어리 스펀지로 바뀌어버립니다. 산사태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와 마찬가지로
인공이든 자연적으로든 환경을 무기화함으로써 사람을 해칩니다. 강풍은 지면에서 나무를 뽑아 몽둥이로 바꿔버리고 전깃줄을 잘라서 채찍이나 전기 올가미로 활용하며 집을 무너뜨리고 웅크린 주민을 깔아뭉개고 자동차를 굴러다니는 바위 덩어리로 만들게 됩니다. 강풍은 병약자, 노약자가 홀로 고통을 견디게 내버려 둡니다. 기후 계급제도, 빈곤계층, 또 습지나 늪지대, 범람원 등 기반 시설이 부실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의 경우 아무리 부유한 나라도 부지불식간의 기후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주에는 라틴계 미국인 50만 명이 늘어나는 홍수에 대처할 배수시설도 없이 콜로니아라고 불리는 판자촌에 거주합니다. 전 지구 단위로 보면 격차는 더 심해지는데요. 뜨거운 지구에서는 가장 빈곤한 국가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남반구 국가들은 그리 많이 지구 오염을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순 중의 하나죠. 북극곰 우하마저 판타지로 만들어버릴 실질적인 재난. 너무 동떨어져 있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되지만 기후변화의 실체는 머지않아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는 가을에 나뭇잎이 곧바로 말라서 물든 풍경을 볼 수 없고 커피 농장은 더 이상 원두가 열리지 않게 되고 해변에 세워진 가옥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척추동물 절반 이상이 죽었고 25년 사이 날벌레 개체수는 4분의 3이 감소했습니다. 꽃과 곤충 사이에 우아한 공존관계에 지장이 생기고 대구잡이는 동부 해안 지역을 벗어나 북극해 쪽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흑곰은 동면 주기에 이상이 생겨버려 겨울 내내 잠을 자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를 실제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을 좌우하는데 농작물 수확량, 전염병, 이주 패턴, 내전, 범죄율, 가정폭력, 태풍, 폭염, 폭우, 가뭄은 물론 오늘날에는 사실상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온갖 결과로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를 낙관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요? 지구온난화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할 시간이나 깊이 생각할 미래가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지구온난화를 논하기만 되는 입장이 아니라 살아가는 입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위험은 극심합니다.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대가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치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공중보건, 국가 간의 충돌, 정치, 식량 생산, 대중문화, 도시문화, 정신건강 등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인류 역사의 전개 속도는 가속화되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이 희미해진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계 과학 자연 합의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긴급 행동 지침 6가지를 바이오 사이언스 2019년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언문 중에 이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화석 연료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메탄, 그을음, 수소, 불안탄소 등 단기기후 오염 물질 배출을 신속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림초원, 이탄지대, 습지와 맹그로브 숲 같은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그리고 동물성 식품을 더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탄소 없는 경제로 전환해서 생물권에 대한 인간의 의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보장하고 지구촌 인구를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2부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입니다. 1장 살인적인 폭염 기온이 4도만 올라도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이 들이닥칩니다. 미국 서부 16배에 해당하는 지면이 화재로 소실되고 도시 수백 개가 물에 잠길 것입니다. 인도나 중동 지역의 대도시는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살인적인 위험이 동반될 것입니다.
사실 2도만 상승해도 그렇습니다. 1980년 이후 폭염 빈도가 50배 이상 증가하고 급격히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매년 유럽은 하루 2,000명꼴로 사망자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2003년 폭염은 유럽 역사상 최악의 날씨 재난 중의 하나로 프랑스인 14,000명을 포함한 총 35,000명이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사망자 상당 부분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년층이 대부분이고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떠난 가족 대신에 집을 지키고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더위를 나는데 냉방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에어컨, 선풍기를 작동하는 데 사용하는 전력량이 이미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10%를 차지합니다. 2050년이면 그 수요가 3배, 4배까지 뛰어오르느라 예상됩니다. 엘살바도르 사탕수수밭 지역의 인구 약 20%는 만성 신장 질환을 겪습니다. 탈수 증세로 인한 신장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제 온열 스트레스가 신장 말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6월 중순, 문 밖의 캘리포니아 사막의 기온은 49.4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 최고 기온도 아닙니다. 너무 빨리 더워지니 예측 따위가 소용없어졌습니다. 문제로 인식된 지 70년에서 8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문제를 대처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는커녕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이 이렇다 할 조정을 가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세계적으로 방대한 결속과 협력을 이룰 듯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2017년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1.4% 증가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탈퇴했죠. 현재 서명국은 총 194개국으로 그중에 목표치에 근접한다고 할 만한 국가는 모로코, 감비아, 부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인도, 필리핀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협약 탈퇴 결정 역시 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실수는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주도권을 잡기를 포기하자 중국이 시진핑에게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기회와 유인을 주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국가가 됐고 2018년 첫 달 만에 탄소 배출량이 4%가 늘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본을 따른다면 2100년까지 기온이 5도 상승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계를 너무 얕은 수준으로 이해하다 보니 자연이 가져올 피드백의 영향 역시 과소평가했죠. 가장 고통스러운 열사병이 유행했습니다. 1995년 시카고 폭염에서 739명의 사망자를 냈고 수천 명의 환자 중에 절반이 그해 사망하고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보고 시카고 폭염, 열섬 효과가 작용했습니다. 도시가 그 자체로 폐쇄된 공간이 되어버려서 사람이 붐비는 만큼 더 뜨거워졌고 2050년이면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측되며 도시 인구가 25억 명이 더 늘어납니다. 도시화의 대규모 인구는 훨씬 폭염으로 인한 위협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여름 평균 35도 이상인 도시가 354개 존재하고 2050년 리스트에 포함되는 도시는 970개가 증가합니다. 열사병에 대한 인식은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인체가 겪는 가장 잔혹한 고통 중의 하나로 저체온증만큼 통증과 혼란을 유발합니다. 탈수로 열사병 증세가 시작되고 그로 인해 다량으로 발환이 되고 구통과 두통이 생기고 그때부터 이후에는 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피부 쪽으로 혈액이 바깥으로 내보내서 어떻게든 체온을 낮추기 위해 심부 체온이 증가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피부가 붉게 변해서 내부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한 기능이 아예 소실되고 두뇌는 작동하지 않고 공격성을 드러내고 치명적인 심장 마비로 마무리됩니다. 2장 빈곤과 굶주림. 지구 온도가 5도 더 뜨거워지는 경우 먹일 사람은 50% 증가하지만 먹을 곡식은 50% 감소합니다. 단백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햄버거에 고기 1kg이 단백질을 얻으려면 곡물 8kg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고기의 원천인 소를 살아가는 내내 메탄가스를 소는 내뿜고 지구 온난화에 일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식단에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2050년에 지구의 지금보다 식량이 2배 정도 더 필요합니다. 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작물의 이파리는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꺼운 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21세기 말에는 매년 63억 9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못해서 공기 중에 추가로 계속 남게 됩니다. 매년 750억 톤의 토양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토양 침식 속도가 자연적으로 보충되는 속도보다 10배 더 빠릅니다. 중국과 인도는 30에서 40배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려 애쓴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적응 속도는 너무 느려서 사하라 사막은 최근 범위가 10%더 넓어졌습니다. 겨울은 18%까지 올라갑니다. 지구의 미래를 착취해서 복지에 투자해온 결과인데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영양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 비율이 1970년대에는 30%에 달하지만 오늘날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기후변화는 분명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비극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손에 비롯될 것입니다. 냉전이 종식될 이후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인도주의적 성장은 역시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 환경의 미래를 담보로 남반구 사람들의 복지에 투자해온 것인데 이런 이유가 앞으로 세계기후 운명 역시 중국과 인도의 성장 흐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중국의 우유 소비량이 2050년까지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낙농장의 온실가스 총량이 약 35%가 증가합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3분의 1이 식품 생산 과정에서 비롯되는데 그린피스에서는 심각한 기후변화를 피하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육류나 유제품 소비량을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값싼 전기나 자동차 문화, 몸매 관리를 위한 고단백 식단 등을 포기하기가 훨씬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굶주림이라는 제국의 지배, 기온이 2도 상승 시 가뭄이 지중해 연안과 인도의 상당 지역을 강타하고 전 세계 옥수수나 수수 농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세계 식량 공급에 큰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2.5도 상승은 가뭄을 중심으로 식량 부족 사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더해질 거고 3도 상승은 중앙아메리카, 파키스탄, 미국 서부, 호주까지 닥칩니다. 5도 상승은 영구적인 가뭄띠 2개가 온 지구를 감싸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온실가스 유발로 비료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농업 전략 개발에 투자합니다. 영국은 무토양 재배 스타트업 회사가 2018년 최소 수확에 성공합니다. 미국은 수직농법과 고기를 시험관 내에 배양해 농경지를 절약하는 배양육에 주목받았고, 하지만 이 기술들이 아직 선진적 기술로 보급이 불균등하고 가격이 매우 비싸 당장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소용이 없습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는 살충제 회사들이 더 잘 살충제에 견디도록 조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인 반감도 많아서 자사 브랜드 탄산수를 GMO 무첨가 탄산수라고 광고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먹거리의 불량식품화에 이르렀고 꿀벌의 화분에 든 단백질 역시 3분의 1만큼 감소했습니다. 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문제는 더욱 악화됐고 2050년쯤에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1억 5천만 명이 영양 붕괴의 결과에 단백질 결핍에 시달릴 것입니다. 또한 임신에 필수 영양소인 아연 결핍 인구가 1억 3,800만 명, 또 식이성 철분 섭취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사람은 14억 명에 달할 것으로 빈혈이 유행병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을수록 영양소는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3장 집어삼키는 바다.
바다는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마로 돌변할 것입니다. 21세기가 끝날 무렵 해수면은 최소 1.2m에서 2.4m로 상승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터넷 기반 시설 상당 부분이 20년 내에 물속에 잠길 것이라는 주장과 기온이 2도 상승해도 해수면은 6m가 높아지고 지구상 115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육지는 사라집니다. 현재 약 3억 7,500만 명이 그중 4분의 1은 중국인인데 살아가는 땅이 사라질 것입니다. 해수면 상승의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받을 도시는 20곳 정도인데 상하이, 홍콩, 뭄바이, 콜카타 등 모두 아시아의 대도시입니다. 따라서 바닷물 공격에 대응해야 합니다.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를 통제하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도 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계 주요 도시 거의 3분의 2가 해안가에 위치합니다. 발전소, 항구, 해군기지, 농경지, 양식장, 삼각주, 갯벌, 농두렁 역시 주요 도시에 딸려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 설령 해발 3m 이상 자리 잡은 도시라 해도 쉽게 자주 홍수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2100년쯤 만조형 홍수가 미국 동부 해안을 2일에 한 번꼴로 강타할 것입니다. 지도를 바꿀 정도의 빨리 녹아내리는 빙하, 폭풍우 없이 오직 만조 영향만으로 거주 지역에 침수가 발생하는 현상을 마른 홍수라고 하는데요. 빙하가 얼마나 빠르게 녹아내릴지 아직은 확실히 예측하긴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온이 오늘날처럼 빠르게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속도는 지난 6,600만 년 중 어느 시점보다도 10배가량 빠릅니다. 매년 미국인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양은 남극 빙산 1만 톤을 녹이기에 충분합니다. 1인당 매년 1만 세제곱미터의 물을 매분 19리터에 달하는 물을 바다에 들이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애미, 맨허튼, 런던, 상하이, 방콕, 뭄바이가 침수될 것이고 북극은 기온이 13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남극 서부 빙상은 이미 붕괴 급변점이 지나 빙상이 손실되는 속도가 불과 5년 사이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그린란드 빙상 역시 동일한 상황이고 매일 10억 톤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합니다. 매년 180억 톤 얼음이 줄고 있고 해수면이 4.8m 더 높아집니다. 남극 대륙 빙하가 양쪽 전부 녹아내리면 해수면은 60m까지 상승합니다. 북극은 심지어 야자수가 자라고 적도 지방의 삶이 어땠을지는 생각도 않는 편이 낫습니다. 베이징을 수중도시로 만들 빙하폭탄. 어쨌든 기온이 3도만 증가해도 해수면은 최소 50m 상승합니다. 파리 협약 시 2100년 기준으로 한 예상보다 100배 높은 수치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해수면이 최종적으로 80m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 런던은 물론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거의 통째로 물에 잠깁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해수면이 50m만 높아져도 플로리다주는 북서부 지역 일부 언덕만 남긴 채 97% 이상이 사라집니다. 델라웨어 주 역시 97%가 물에 잠기고 루이지애나주 80%, 뉴저지주 70%, 사우스캐롤라이나,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주는 절반이 물에 뒤덮입니다. 도시는 뉴욕, 필라델피아, 프로비던스, 휴스턴, 시애틀, 버지니아 비치는 물론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까지 바다 아래에는 다 가라앉습니다. 곳곳에서 해변이 내륙 쪽으로 1600km 밀려 들어갑니다. 현재 내륙으로 둘러싸인 아칸소와 버몬트주는 해안이 맞대게 됩니다. 미국 이외 지역은 더 심각한데요. 브라질 아마조나스 주도인 마나우스는 바닷속으로 잠기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나 현재 바다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파라과이 최대 도시 아순시온 역시 잠깁니다. 유럽은 런던에 더해 더블린, 브뤼셀,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스톡홀름, 리가, 헬싱키,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물속에 잠깁니다. 이스탄불의 물에 차오르다가 결국 흑해와 지중해가 만납니다.
아시아는 도하, 두바이, 카라치, 콜카타, 뭄바이 등 연안 도시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사막에 가까운 바그다드에서 내륙으로 160km 들어간 곳에 위치한 베이징까지 쭉 수중 도시의 유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변수는 훨씬 일찍 닥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4장 치솟는 산불.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사이 보통 우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2017년은 달랐습니다. 그해 가을 캘리포니아 화재는 하루 만에 200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번지고 114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불타고 10만 명에 달하는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류가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나를 꽤 잘 보여주는데, 이는 다시 말해 거의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도 그랬죠. 캘리포니아의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재 중에 20건 중에 5건이 2017년 가을에 발생합니다. 미국인은 홍수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물난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 화재는 불장난 수준이 될 것입니다. 2050년까지 산불에 의한 피해는 2배 증가할 것이고 예측되고, 화재는 소실되는 면적이 5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산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행이 돼버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가 2018년 화재 피해로 면적이 2014년에 비해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스웨덴은 2018년 북극권에 속하는 산림지역이 불타서 사라지고, 북쪽 화재는 저위도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비해 더 빠르게 확산되고 기후학적인 문제를 줍니다. 화산재가 육지에 내려앉아 빙상을 검게 하면 빙상은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해서 더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한층 더 건조해지면 캘리포니아의 메마른 덤불지대가 형성되고, 그만큼 더 심각한 화재가 빈번해지고 전례 없는 수준의 폭우가 발생할 것으로 경고합니다. 1862년 캘리포니아 대홍수 수준의 재해가 3배 증가하리라 전망합니다. 지대가 낮은 집은 산사태로 피해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매년 26만 명이 에서 또 60만 명이 산불 연기로 사망합니다. 산불 낙진으로 인한 식수오염, 호흡기 질환, 개인의 건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합니다. 엎친 데 덕진격으로 폭발하는 탄소. 나무가 산불로 죽으면 나무 속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됩니다. 죽은 나무는 바로 석탄과 같은데, 이 때문에 산불이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무시합니다.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숲들이 전형적으로 탄소 흡수원에서 탄소 공급원으로 뒤바뀌어 버리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온실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화재가 발생할수록 기온은 더 상승하고, 화재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기후 재난이 초래하는 연쇄적인 혼돈입니다. 집은 무기로, 도로는 죽음을 부르는 덫으로, 공기는 독약으로, 산림지대는 무차별적인 살인마로 뒤바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재난에 닥쳐 불안정해질수록 더욱 무시무시한 살인마로 변할 것입니다. 5장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 통제 불능의 태풍, 토네이도, 홍수, 가뭄 등 기후재난 사건은 일상적으로 지구를 공격합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흔적은 길이나 폭이나 더 거대해지는데, 지금보다 4배 더 큰 우박이 떨어지고, 2017년 여름 북반구에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상이변이 나타났습니다. 2018년 여름 듣도 보도 못한 폭염으로 로스앤젤레스 42도, 파키스탄 50도, 알제리가 51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다는 총 6개 허리케인과 열대폭풍이 동시에 레이더로 잡혔는데요. 태풍이 점점 강해지고 빙하가 1850년에 150개 존재했지만 모두 녹아서 2016년엔 26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5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에 익숙해진다. 아시아는 지난 40년에 걸쳐 태풍 위력이 12에서 10% 강해지고 4, 5등급 태풍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증가하고 3배 증가한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습지까지 메우며 스스로가 육지를 개발한다라고 착각하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난을 연결하는 다리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간척 후에 습지를 바로 위에 쌓아 올린 새로운 공동체뿐만 아니라 과거의 습지가 범람을 막아주리라 기대하며 쌓아 올린 공동체 역시 재난에 취약합니다. 이상기후는 해변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어도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토네이도에 지나가는 흔적은 점점 더 길어지고 넓어집니다. 토네이도는 뇌우에서 기후하는데 뇌우가 발생하는 빈도 자체가 증가하고 2100년까지 40% 증가할 것입니다. 산사태로 토산을 쏟아내리고 대지진은 3배 달하고 인류는 이런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점점 가로막히는 재건과 회복 기간, 허리케인은 또한 석유 화학 공장을 견디기 힘든 악취를 풍기는 연기 구름이나 석유 화학 공장의 산업 폐수가 쏟아져서 휴스턴의 경우 100여 건의 유독성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00년에 한 벌꼴로 나타난다면 복원하면 되지만 10년에서 20년에 한 번꼴로 극심한 폭풍이 닥친다면 재건하는 건 아무래도 잘 사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죠. 최선의 선택지는 무작정 떠나는 것입니다. 6장 갈증과 가뭄. 지표면의 71%가 물로 덮였고 그중 2% 남짓이 맑은 물이고 대부분 빙하 속에 갇혀 있어 다시 그중 1%만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담수 7, 80%가 식품 생산이나 농업으로 사용되고 추가로 10에서 20%는 공업에 사용합니다. 아프리카 서민은 고작 20리터 물로 하루를 연명합니다. 2030년만 해도 전 세계 물 수요량 공급량을 40% 격차로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는데 물 부족 위기는 정치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물 부족은 빈부 격차에 따라 불평등을 드러내는 수단처럼 보입니다. 인도는 매년 20만 명 물 부족 내지 오염 때문에 사망합니다. 지난 100년 걸쳐 지구상 거대 호수가 대부분 바닥을 드러냅니다. 포포호는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 큰 호수인데 자취를 감췄고 이란의 우르미아호는 30년간 부피가 80% 감소했고 살아남은 호수 역시 고통스럽습니다. 중국의 2007년 타이후호는 온수 친화적인 박테리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0만 명이 식수 공급 문제를 겪었습니다. 인도는 불과 2년 내에 21개 도시에서 지하수 공급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절약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수돗물을 싱크대, 샤워기, 변기까지 끌어올리는데 꽤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요. 수원지가 고갈된다면요. 빈부격차는 커지고 수영장이나 잔디밭을 향한 분도는 터져 나올 것입니다. 강과 호수는 쩍쩍 말라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나고 산성 토양지대로 바뀌고 물 부족 가장 극심한 타격을 받는 부분이 농업인데 농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인구 3분의 2인 40억 명이 매년 적어도 한 달은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대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약탈의 전쟁, 녹는 북극 빙하, 올라가는 해수면, 줄어드는 해안지대 등 바닷물 중심 기후변화에 대해 살폈는데요. 물 부족 위기는 인류가 바닷물보다 담수에 훨씬 더 긴밀하게 의존한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30년에 걸쳐 물 수요는 식품 생산 50%, 도시산업 부분 50에서 70%, 에너지 부분 8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와 함께 찾아올 대가뭄은 물 공급을 심각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7장 사체가 쌓이는 바다. 바다는 우리와 다른 무언가가 아닙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데요. 바다의 70%가 물로 지구 표면이 뒤덮여 있고 지구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우세한 환경입니다. 바다는 우리를 먹여 살려오고 유지해오고 주절해 옵니다. 이미 어류개체군이 더 차가운 물을 찾아서 수백 킬로미터씩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인간이 해양 생물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 연구에서 지구상 바다 중에 13%만 손상받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북극해 일부 지역이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현재 바다는 인간이 배출하는 탄소량의 4분의 1 이상 빨아들이고 있고, 지난 50년간 지구 온난화가 초래한 초과열 90%를 흡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열기를 흡수한 결과 해양은 산성화 현상을 겪게 되고, 바닷물 산도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황을 방출해서 구름 형성을 돕는 식물성 플랑크톤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0.2에서 0.5도 이르는 기온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바다 오염이 일으켜온 대멸종 사태들. 산호 백화 현상인데, 이는 광합성을 통한 산호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90%까지 공급하는 황록 공생 종류라는 원생 동물이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호초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으로, 사실상 산호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산호초는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황록 공생조류는 일종의 식량 공급원으로 에너지 사슬의 기본 구성 요소를 담당합니다. 황록 공생조류가 사라지면서 산호초 군락 전체가 마치 포위나 봉쇄에 당한 도시처럼 굶주리게 됩니다. 대규모 사멸 현상은 대량 백화 사태라고 불리며, 산호 생태계가 이미 수면 아래 깊숙이 하강해서 해저 30에서 150m 지역에는 약광층이라 부르는 새로운 생태층이 형성되었습니다. 해양 온난화, 산성화 때문에 2030년에는 전체 산호초의 90%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산호초는 전 세계 해양생물 4분의 1을 지탱하고, 약 5억 명 사람들에게 식량과 수입을 제공하고, 폭풍해일을 일으키는 홍수를 막아줍니다. 산도가 높은 물에서 굴이나 홍화 껍데기가 성장하긴 힘듭니다. 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물고기의 후각에 장애가 생깁니다. 호주는 10년 사이 32%의 어류 개체수가 감소했습니다. 거대한 바닷물 순환 시스템의 붕괴.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라 불리는 거대한 순환 시스템이 둔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는 각 지역의 온도를 조절하는 주요한 수단인데, 작동이 멈추면 지구 기후 시스템에 심각한 불균형으로 뜨거운 지역은 더 뜨겁고 차가운 지역은 훨씬 더 차가워집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해양 환경은 뒤바뀌면서 바다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8장. 마실 수 없는 공기. 인간의 폐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산소는 우리가 마시는 공기 일부에 불과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비중이 높아질수록 그 일부마저 줍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930ppm, 오늘날의 2배에 이르면 인지 능력은 21% 떨어집니다. 실내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비행기 실내 공기는 높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내고 나른한 기억이 떠오르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진 노출, 분진 폐렴, 모래 폭풍이 발생하면 사망률은 증가하고, 지구는 더 뜨거워지고, 오존이 더 많이 형성되고, 오존 스모그로 고통받고, 이것이 70%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오염입니다. 대기 오염 사망자는 매일 1만 명, 유연, 가솔린, 나페인트는 지적 장애나 범죄율을 극적으로 높이고, 학업 성취나 평생 소득을 극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 오염의 영향은 이미 그보다 더 심각한데요.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지 수행 능력을 낮추고, 중국의 대기 오염의 권고 수준으로만 낮춰도 언어 성적이 13%, 수학 성적이 8%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정신질환, 성인에게는 치매, 지적 발달 문제, 조산화나 저체중과 출생률 사이의 상관관계에서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자 2013년 아시아 기상 패턴의 변화가 생겼는데, 특히 산업화를 겪던 중국 입장에서 중요한 자연적 통풍 현상이 약화됐습니다. 이로 인해 숨쉴 수 없는 정도의 스모그가 중국 북부 지역의 상당 부분을 뒤덮고, 호흡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졌고,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외부 활동을 피해야 할 정도까지 기록했으며, 중국은 13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 속도를 보면 세계 서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태양을 가릴 정도로 두꺼운 잿빛 안개 속에 뒤덮인 사진과 영상을 보고도 지구 공기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양적인 발전은 했지만 질적인 면에서 얼마나 뒤처졌는지를 지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기록적 화재로 샌프란시스코의 공기질이 베이징 공기질보다 2017년 더 나빠졌죠. 산불로 인한 발생한 연기 때문에 누구라도 실외 호흡이 안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수도 델리는 2,600만 명이 사는데 2017년도 델리 공기를 들이마신 것이 하루에 담배 2갑 이상 피는 것과 맞먹습니다. 시야가 흐려진 공기로 델리 고속도로는 연쇄 충돌 사고가 발생하고 항공기 운행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미세 오염물질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호흡기 질환자는 15에서 32%로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고 델리는 대부분 인근 지역 농지를 태운 결과로 초래합니다. 미세오염 물질은 무차별적이라 건강에 취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따라서 뇌졸중, 심장질환, 암, 천식과 같은 급성 만성 호흡기 질환, 조산과 같은 유해 임신 결과가 발생합니다. 또 대기오염이 심할수록 기억력이나 주의력, 어휘력, ADHD,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이 발병률이 높아졌습니다. 뇌세포 발달을 저해하고 석탄 공장이 가까울수록 DNA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매년 중국인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오염입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인데요. 태평양 거대 쓰레기 섬 텍사스주에 2배 크기의 플라스틱 더미 지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캘리포니아에 판매되는 해산물 중에 4분의 1의 플라스틱이 들어있는데 조개류를 섭취하는 유럽인이면 매년 적어도 1만 1000개에 달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 홍합의 100g당 평균 70조각의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어류들은 플라스틱을 잘게 쪼개 나노 플라스틱으로 바꿔놓죠. 3개월짜리 새 한 마리 위에서 220조각의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맥주, 꿀, 바다소금 브랜드 17종 중에 16종에서 발견됐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조각은 주변의 물보다 100만 배 더 유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몸속 플라스틱이 발견될 확률도 꽤 높은데요. 만성 외상성 뇌병증, 알츠하이머의 표지로 추정되는 타우 단백질 역시 그런 식으로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이 감지되는 곳은 실내 공기도 또 미세 플라스틱을 들이마실 가능성이 있고 이미 물을 통해도 충분히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돗물 95%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3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바다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에어로졸과 지구온도 사이의 무시무시한 연관성. 플라스틱 사태는 기후변화와 미묘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탄소 배출량만 기후변화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오염물질 역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요.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됩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과 에틸렌이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플라스틱이 아닌 에어로졸입니다. 지구 대기 중에 떠다니는 모든 종류의 입자를 포괄하는 에어로졸은 햇빛을 지구 밖으로 반사해서 지구 온난화를 억제합니다. 9장 질병의 전파. 돌이 행성의 역사를 담는 기록물인 것처럼 얼음도 일종의 기후 장부 역할을 합니다. 현재 북극 빙하는 지난 수백만 년 동안 공기 중에 퍼진 적 없는 질병에 갇혀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질병도 있는데요. 인류 역사 이전의 질병이 얼음 밖으로 나오면 오늘날 우리의 면역 체계는 대응하는 방법조차 모를 것입니다. 이미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연구실에서 소생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시베리아의 빙하 속의 천연두와 썬 페스트균은
물론 얼음 속에 갇히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의 일부가 됐을 다른 수많은 질병 역시 갇혀 있다고 추측합니다. 질병 역사의 축소판이 북극의 태양 아래 곤죽처럼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얼어붙은 미생물 중 대다수는 해동 과정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2016년 영구 동토층이 후퇴하면서 75년 전 탄저병으로 사망한 술록 사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 하나가 사망했고 20명이 탄저균에 감염되고 2,000마리 이상의 술록이 떼죽음에 당했습니다. 더욱 강하고 빨라진 바이러스. 전염병이 과거에는 그 마을에서만 한정되었다면 오늘날은 수많은 사람이 지구촌 속에 급속한 속도로 뒤엉켜 살아가고 있고 지구 온난화는 생태 환경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이 모두 일정 경계 내에서 발병하지만 열대지대의 범위가 10년에서 48km 미터꼴로 확대되면서 경계가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파급력이 강해집니다. 2030년이면 36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말라리아에서 자유롭지 못하리라고 예측합니다. 존재도 몰랐던 수많은 박테리아가 출현합니다. 말라리아의 전염은 병원균 자체에 더해 모기가 필요하고 라임병 전염에는 병원균 자체에 더해 진드기가 필요합니다. 라임병 환자 수는 일본, 터키, 한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0년까지만 해도 라임병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년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54%가 감염 위험지대입니다. 유럽은 3배가 증가했습니다. 매년 미국은 30만 명 정도 늘고 있고 치료 후에 몇 년 뒤에도 증상이 다시 보입니다. 미국은 모기, 진드기, 벼룩을 매개로 한 질병 간염 건수가 불과 13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고 전염병 영향은 인간 위에 동물에게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미네소타주의 겨울 찐득이로 2000년 이후 10년간 무스 개체수가 58% 감소하고 2020년까지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뉴 잉글랜드는 최대 9만 마리에 이르는 찐득이가 피를 빠는 새끼 무스 사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라임병은 상대적으로 신생 질병에 속하고 아직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라임병 증상은 관절 통증, 피로, 기억 감퇴, 안면마비 등으로 연관성을 모호하고 일관성도 부족합니다. 기후변화는 난생 처음 마주하는 질병, 존재를 전혀 몰라 걱정할 수조차 없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질병 역시 불러일으킵니다. 인간 몸에 서식하는 박테리아 중에 99% 이상은 아직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기후변화가 몸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게 약은 아닙니다. 기후변화가 닥치면 답을 어느 정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장 무너지는 경제. 경제성장 추이는 화석연료 사용량의 추이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대침체나 대공황을 넘어서는 대몰락. 그러나 기후변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태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자원은 영구적으로 절반가량 줄고 기후변화가 불러일으키는 충격은 대침체나 대공황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대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쌓여가는 비용과 늘어나는 복리, 농가의 수익 감소, 폭염 역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의 비용도 초래합니다. 철로가 열을 받아 휘어지고 비행기를 띄우는 공기역학이 망가져 이륙 금지되고 냉각액이 제 기능을 못해 발전소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경제적 파급 효과는 커지는 것입니다. 기후 분쟁 11장. 기후 변화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아프리카는 기후변화로 분쟁 가능성 10% 이상 올랐고 2030년에 분쟁 가운데 사망하는 사람 수가 39만 3천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헐벗은 지구 위에 빽빽한 인구가 벌일 자원 전쟁. 전 세계 19건의 무력 분쟁이 매년 1,000명 이상 목숨을 앗아갈 만큼 격렬하게 진행 중입니다. 가뭄, 흉작은 보코하람, 이슬람 국가, 탈레반, 파키스탄의 이슬람 무장단체 등 과격한 급진주의가 관련되고 특히 민족 간 분쟁에서 상관관계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2016년 연구에서 1980년부터 2010년 사이 민족 구성이 다양한 국가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에 23%는 기상재난이 닥친 시기 발발했다고 보고합니다. IT,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등 농업에 상당한 비중을 둔 32개국이 앞으로 약 30년 동안 기후변화가 촉발하는 분쟁이나 소요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극도로 높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분쟁이 농업과 경제 때문인데요. 수확량 감소, 생산성 하락, 이렇게 되면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가뭄, 폭염이 닥치고 정치적 분열과 이전에 걱정할 필요가 없던 갈등이 드러나면서 사회가 훨씬 깊은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충격에 강제 피난 사태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과정 속에 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난민 수가 늘면 난민 문제와 갈등이 생기고 지구온난화는 본래 그 잔혹성을 복잡하게 드러내는 법인데 전쟁은 자원이 늘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오히려 자원을 소멸시킵니다.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노와 폭력, 국가 간 충돌도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화내고 서로 간에 마찰이 발생하고 가족 내 폭력도 발생합니다. 열기는 온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죠. 강력 범죄율을 높이고 소셜미디어상의 욕설 빈도도 높이고 스포츠 경기 중 상대에게 안갚음할 확률도 높입니다. 미국은 기후변화가 살인을 22,000건, 강간 18만 건, 폭행 350만 건, 절도 376만 건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테말라는 세계에서 높은 살인율과 두 번째로 아동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인데요. 기후변화, 커피와 사탕수수가 주력 상품이었지만 수십 년 내 재배가 불가능하고 대신 양귀비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12장 시스템의 붕괴. 허리케인 하비는 텍사스주에서만 6만 명 이상 기후 피난민을 발생시켰고 허리케인 어미는 약 700만 명을 강제 대피하게 했습니다. 기후 난비는 계속 악화되고 2100년 미국의 해수면 상승은 1300만 명이 거처를 잃고 대다수 미국 남동부 특히 마이애미권만 250만 명이 쫓겨나는 플로리다주와 뉴올리언스에서만 50만 명이 사라지는 루지애나주에서 나올 것입니다. 아직은 부유해서 잘 견디는데 21세기가 지나면 해안지대는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풍부한 자원이라는 윤활유로 돌아가는 수레 같아 윤활유가 마르면 더 이상 돌지 못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평생 풍요롭게 산 사람도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위에 살던 모두가 이제 수면 위를 둥둥 떠다니며 어디든 발 디딜 곳을 찾아 다른 누구보다 먼저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일 것입니다. 비인간적 생활 조건이 일상이 되는 순간 강렬한 폭우로 3분의 2 이상이 지역 상수도를 어지럽혀 수인성 질병이 발생합니다. 개울폭우가 지난 후 살모넬라균 농도는 급격히 증가했고 1993년 미러키의 폭풍이 지나간 직후 40만 명 이상이 클립토스포리디움에 감염되는 일이 있어 미국 최대의 수인성 질병이 창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받고 영양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인류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
가장 큰 것은 트라우마입니다. 극단적인 기상 환경에 노출돼서 절반이 트라우마로 정신건강에 지속적 충격을 받고 직접적 피해를 겪지 않아도 심리적 고통은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난민 가운데 62%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에 시달렸고 3분의 1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분의 1은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기온과 습도가 상승할수록 정신건강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조현병, 정신분열 환자는 기온이 높을수록 입원율이 훨씬 높고 증상이 심각해지고 폭염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치매를 더 악화시킵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미국의 자살률은 1%, 멕시코 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계 자살 건수 5분의 1은 인도에서 발생하고 1980년 이후 인도 자살률이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미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 1도만 뜨거워도 목숨 끊는 농부 시신이 매일 79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기후 혼돈의 시대를 향해 혼란을 감지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수준이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에 근접했다. 트럼프의 파리 기후 협정 탈퇴 결정은 벼랑 끝에 있던 지구를 밀어 넘어뜨릴 것이다. 금성처럼 기온이 250도까지 치솟게 되는 것은 물론 매일 황산비가 내리는 지구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상 3부와 4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